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3일차 수업입니다. 자, 3일차 오늘은요, 49페이지 토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구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토지 용도에서 다 볼 건데요. 오늘 진도는요, 실제 진도로 보시면 110페이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가는데, 오늘 배우실 내용에서 한 4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용도에 중요하죠. 간단하게 했던 내용들 복습을 좀 하고 나서 수업 나가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복습할게요. 공부의 구성 다 아시죠? 법률 6개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농지법에서 6개 법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자. 국토 전반에 관한 이용사항과 또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용사항을 정하는 이 법률이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잘 1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진짜 어렵지만 앞번에 있기 때문에 좀 챙기시면 10개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법률, 또 낡은 시에게 재개발을 등하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률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다 보지 마시고, 요 중에서 2분의 1만 취한다 보시면 그 내용의 10분의 1만 보시면 된다. 또 개발 정비할 때, 건물 지을 때, 건물의 안전성 심사 필요하다 해서 안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건축법이 있다랍니다. 또 건물 가운데서 주택 단지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주택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요,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국토계획법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법을 보시면 더 훨씬 더 개념 파악이 쉬우니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요 가지고 1, 2, 3, 4월달을 보시라 했고 딴 거는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 하긴 해도 요 개발 정비는요 2차 하시는 분들 외에는요 1차 함께 하시면 요거는 좀 뒤에 밀어놔도 되는 어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상에 담겨있는 농지법이라는 법도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합에서 문제가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토의 어떤 전반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조직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자, 전국토에서 통일적인 관장을 위해서 국토장관이 딱 나온다. 그래서 국장이 제일 상위에서 전국토의 토지 이용을 지휘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지방자치 중에서 광역지방에서 시도 단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도 나갈 때는요, 도지사와 또 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한다. 하고요. 또 그 속에 특별자치시와 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 또 도에서 구와 신구, 시로 구분해서 또 위임을 했는데 그 단계가 마지막에서 시군구청의 단계에서 각종 어떤 업무 지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다시 또 정리하시면 시도란 표현이 딱 나올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란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건요, 인구 50만 이상 가진 큰 시를 말하는데 창원시, 김해시, 또 수원시 중에 인구 50만 되는 큰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 밑에 있는 시에 포함되지만은요, 원래 시군계획칙에 있습니다. 있지만요, 이 표현 딱 나올 때는 시도와 다르게 뭔가 결정 권한을 줄 때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 딱 나올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서 이 표현 나올 때만 같이 나오고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도시정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 딱 나올 때는요, 하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위, 토지, 범위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관할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시와 군, 요 관할 구역의 범위를 말한다. 계획을 세우는 단위, 토지, 면적을 말한다.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정군 하면요, 도시 지역이 아니고 어떤 관할 범위 단위를 쪼개는 것이 바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요 단위의 토지 면적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국토계획법이죠. 전반적인 토지 이용을 세우는 법률인데, 해서 전국토에서 계획을 세운다 해서 계획이 쫙 나옵니다. 몇 개 나오죠? 계획이 3개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3가지 계획이 딱 나온다라고요. 요 계획 가지고 토지 이용상을 결정하는 딱 됩니다. 그 이용상이 뭐냐 보니까 개발, 정비, 보존이 토지의 이용상이다. 그렇죠. 요 계획을 딱 세워서 이 계획 3가지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하든, 정비하든, 보존하든, 에 관한 계획들인데, 이 광역과 기본계획은요, 장기적인 목적의 발전 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 실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다시 이 법의 구성을 딱 보신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국토를 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계획이 3개 딱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 단위에서의 계획이 2개 나오는데, 이 도시 단위에서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장기 발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딱 나온다. 3가지 계획이 딱 나옵니다. 광역, 기본, 관리계획 3가지 계획을 통해서 토지를 집행 결정을 하는데, 이쪽은 장기 발전 계획인데, 실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토지 방향 결정이 딱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이용상을 결정을 세워주는데, 그 이용상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토지의 용도지역.
전국의 모든 토지에 21가지의 용도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도지역을 지정해주고 변경해주고 세분한 것을 요 도시관리계로 결정한다 해줍니다. 기본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용도지역의 단조로운 어떤 제한들을 또 특정 장소 일부에 좀 더 다채롭게 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필요할 때 용도지구도 정한다고 합니다. 요 지구 정해를 또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용도 지역과 지구만으로 또 이룰 수 없는 또 특별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 용도 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또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또 설정해줄 때 도시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오늘 세 가지, 요것을 세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 계획을 세울 때 특정 장소 일부는요, 좀 체계적으로 해당 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를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정 장소. 우리 이 동묘 앞 사거리에서 저 오른편에 있는 우측 지구 단위 계획구역 딱 정해서 나온 것이 롯데 아파트 위치에서 몇 가지가 딱 나왔죠. 그래서 전체 도시 안에서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요, 오늘 아마 이러한 내용을 처음 보시면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제 목차만 설명한 것인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얘기입니다. 용도지역 딱 정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준주거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오늘 다 배우시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건축물 종류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서 주택 중심인데 상가도 지을 수 있다. 또 건물 규모입니다. 전폐율, 용적률 딱 비율을 딱 정해줍니다. 70%고요. 준주거는요, 용적률이 500%인데 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이 아래에 수백 필지가 있을 것인데 전부 다 똑같이 여기에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택 중심이 준주거지역인데 주택 짓겠습니까? 상가 지어서 분양할 것입니다. 또 임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는 주거지역 중심인데 형성되어 지어야 될 것인데 땅 주인들은요, 여기 보니까 상가도 가능하다. 그럼 이것만 전부 다 집중적으로 건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채로운 결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특정 장소 일부 딱 정합니다. 딱 정해가지고 여기는 또 다르게 또 제한을 준주거인 상태에서 또 다르게 제한을 위해서 용도지구. 용도지구를 정했다 할지라도 요 지구안에서 요 제한을 받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것만 해라 몇 개 정해줍니다. 그럼 또 다 똑같이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기구는요, 만약에 이것을 지구 단위 기구로 결정한다 해줬다. 그러면 개별 필지마다 여기는 아파트만 지으세요. 또 10층이다. 여기는요, 공원 설치할 것인가 비워두세요. 여기는 업무시설 건물 지을 것인데 100층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마다 상세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 단위 기구입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도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 배우실 영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해당 밑바탕이 용도 지역이 무엇이든 간에, 네? 크게, 거기 하면 지금 마이크가 있어야 좋은데, 이 방의 상태가 마이크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가 이 육성을 키워버리면 목이 빨리 갑니다. 네. 저희 어떤 목소리 보호를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하다 보면 또 목소리 트입니다. 아침부터 바로 목이 트이진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요,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위 토지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결정이 필요할 때도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자, 용도 지역별로 지구들별로 구역들별로 어떤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상세하게 행위제한이 정해지게 된다. 이 행위제한을 정하는 토지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그 앞으로 반복해서 이것이 과정 끝날 때쯤에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알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반시설 종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종류, 용도지구 종류, 용도구역 종류 전부 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기반시설 종류를 실제 현장에서 설치 결정해주고자 할 때, 설치하고자 할 때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 도로 확대한다고 결정을 딱 해줍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 결정이 되어진 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관리를 빼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이 교육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관리를 빼면 도시계획시설 아니겠습니까? 이 시설은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상이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개발 행위합니다. 이 빈 땅에서 건물을 올린다. 개발입니다. 개발인데, 규모 좀 작게 올립니다. 자기 땅에 건물 짓겠다 할 때 여기에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규모 크게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판교, 동탄 등의 사업을 하는 장. 그런 그다음 개발 사업은 아주 복잡하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만을 위해서 따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낡은 지역에 재개발한다, 또 재정비한다 할 때 자기 건물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정비 행위인데, 재개발 행위인데, 이건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규모 크게 일단의 정비 사업이란 거대한 우리 왕십리, 운주타운 등의 이런 사업을 한 거대한 사업들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있다. 뭐냐 보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더라. 따로 배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들 전부 다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뭉쳐서 명칭이 있다. 뭐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관리계획사업, 관리를 빼면 도시계획사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결정도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게 된다. 또 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행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토지 이용할 때 바로 여기에 맞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토지 용도지에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 속에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또 토지의 분할, 지분 쪼개는 것들, 물건 쌓는 것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여기에 맞는지 본다. 그냥 사업들은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그건 빼놓고요. 기타 사적인 이용 행위들이 토지 용도지에 맞게 규모 있게 거기에 제한에 맞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개발 행위할 때 전부 다 심사받는다. 개발 허가라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합된지를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 행위 허가할 때 말입니다. 건물을 짓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토지가 뭐 준주거지역도 상업적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현재 가보니까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시 요 뒤에 끼찍고 다시 건물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확대할 땅이 현재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몇 동에서 큰 게 올라가면 요 길은 아주 과밀화되어지고 굉장히 아주 지체가 되어지고 힘든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확충이 곤란한 장소에 대해서 확충 가능할 때까지 요 개발을 못하게 시야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위한 지역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입니다. 반대. 아주 널찍한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올라간다. 이게 좋습니다. 올라간 땅이 참 많네요. 그럼 이를 위해서 도로 설치할 땅이 필요한데요. 확대할 땅이 참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돼요. 근데 이 개발 행위가 없으면 이 확대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 개발 때문에 도로 설치하고 가스, 수도 다 넣어야 되니까 이에 대한 막대한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설치 비용은요, 개발한 자들한테 부과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라는 장소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다다음 주에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계획에 의해서 건전한 이용사항이 바로 올바른 국토의 이용인데, 이용하지 아니할 때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할지 않을 때 비싸게 판다가 뭡니까? 투기입니다. 투기. 그런 사항이 한두 건 다 보일 것인데 아주 만연하다. 그죠? 이번에 제주도 신공항 지역을 살펴볼 딱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투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의 땅 70%가 외지인, 육지의 외지인 소유 땅으로 딱 되어가지고 토지 보상할 때 전부 다 서울 사람한테 보상한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이용하지 아니할 때가 정부를 입수해서 밀당을 사놓았다. 이럴 때 실제 개발할 때 보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투기가 많이 보일 때는요, 일대의 토지 매수행위, 투기꾼들 매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할 때 이 매수자의 실제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를 봐서 여기 이용할 목적이 있으면 허가 내어주고 목적이 없으면 허가 안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 이런 장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안에서는요, 일단의 규모가 좀 있는 토지는 전부 다 거래할 때 심사해서 매도자, 매수자를 심사해서 매수자의 실제 의도가 없으면요, 매수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심사받는 것이 바로 토지 허가 구역이라는 것도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토 계획과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개발법과 정비법 포함하면 24문제가 여기에 다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세한 내용 보지 마세요. 틀만 잡으세요. 상세한 내용, 요 종목에 어떤 내용을 보신다. 다 까먹습니다. 제가 보면요, 1, 2월 때는 목차만 따도 충분하십니다. 알겠죠? 상세한 내용은 볼래야 지금 처음에 하실 때 보실 수가 없어요. 또 재수하십니다. 티낼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세한 내용 보지 마시고 책에 목차만 따세요. 무조건요. 1, 2월 때는요, 내가 어디에 배운다, 어떻게 흘러간다, 흐름만 따시면 되지 상세한 내용을 접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3, 4월, 5, 6월, 7, 8월 계속 해당 파트 반복할 것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느 파트에 어떤 목적에서 이 부분에 이것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해당 위치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획들, 저번 주에 계획들 배웠습니다. 계획들. 자,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지 계획들을 세워서 계획에 집행하는데 그 계획들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계획은 잘 여러분들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모든 토지는 다 계획에 의해서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계획이 안 써서 계획에 정하지 않는 토지를 일체로 없다고 합니다. 해서 계획이 딱 저번 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니까 국토위원계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은요, 다른 법에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 이 법만 딱 배우니까 이 법에 있는 계획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딱 세 개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상중하의 세 가지 계획이 딱 나옵니다. 제일 최상위에 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또 중간에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또 제일 말단에 있다 도시관리계획 상중하가 있습니다. 항상 계획들은요,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 행정청과는요, 계획 세운 단계에 의해서 항상 위에 상위 계획에 맞게 하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들은요, 광역은 기본과 관리에, 또 기본은 관리에 지침이 된다. 또 요 관리는요, 기본과 광역에, 기본은 또 광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합되어야 된다.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물가 아니고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또 밑에 계획들입니다. 제일류는 안 해요. 밑에 계획들은 말입니다. 중간에 상위 계획에 부합된 심사를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 검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고 밑에서 다 검토해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하고 맞지 않으면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첫 번째. 자, 이 편이죠. 제일 위에 있는 계획입니다.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인접하고 있는 도리상의 특정 시군간의 어떤 기능 연계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면 X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시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어요. 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요 가운데 요시나 어떤 군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군도 있고, 밑에 어떤 시도 있습니다. 옆에도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군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요쪽 가운데 요 시와 위에 있는 요 군 간에는요, 시민들이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기능 나눌 게 없어요. 전부 다 요쪽 시는, 요쪽 군은 요쪽에 있는 큰 시로 다 출퇴근하고요. 요 시는 요로 출퇴근하고, 일로 출퇴근합니다. 그러면은, 자,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는 요들 간은요, 특별한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많은 옆에 있는 시, 군, 또 시 시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뭐, 교통기능 문제라든지 또 주거 이동의 문제가 좀 큽니다. 근데 이 시간에 협의가 잘 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협의가 안 되어지면요, 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되는 어떤 인접하는 시 또는 군 간에 권력을 딱 정해서 그 마찰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도리상의 특정 시군간에 마찰 해소를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이 경계를 설정한다. 이게 뭐냐? 광역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저기 밑에 가시면, 저 밑에 같으면 나주다. 그러니까 저 밑에 가시면 뭡니까? 저기 서산이다. 서산. 또 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저기 당진이다. 밑에 보니까 저기 예산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쪽은 별로 마찰이 없어. 그래서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옆에 있는 아산시와 천안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저희는 딱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두 도시별 계획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권역을 딱 설정한다. 이것이 뭐냐? 광역계획권. 이 권역이 정해진다라면 정확히 정해진 그 목적만을 위한 이 도시들 간의 어떤 상호 기능 연계 계획이다. 바로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의 의의는 뭐냐 하니까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계획이다. 권역이 없으면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권역이 현재 몇 개요? 11개의 권역이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권역 안에서만 나온다. 이 권역을 정했으면 권역 내에서만 장기 발전 목적이지, 권역이 없으면 이런 계획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 계획이 아니고, 이건 필요할 때 나오는 계획이지만 세워진다라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보시면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전체 권역을 딱 묶어가지고 교통 기능만 연계를 위해서 계획이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이 뭐냐?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위에 있는 계획들이죠.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계획들, 그 광역계획권 안에서 발표되어진 요 계획이 있더라면 여기 도시들은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배워진 사항인데, 자,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한 게. 그럼 먼저, 권역이 탄생돼야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권역의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요, 그 위치가, 자, 도리상의 시도 간의 권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라는 특별시하고요, 인근에 과천시를 묶던, 또는요, 무슨 부천시를 묶던, 또는 저기 어정부를 묶던, 또 구리를 묶던 간에 딱 묶이는 순간부터는요,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행정입니다. 그럼 시도니까 그 위에 누구죠? 국장, 시도, 시군구. 시도 위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한테 요청해서 권역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도내 시와 군입니다. 도내. 저기 경기도 안에 서울시 말고요. 저기 무슨 가평군, 그러니까 저기 연천하고 또 가평하고 이렇게 권역을 딱 묶는다. 할 때는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도지사한테 권역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도 내에서 시와 군 간의 권역 설정을 때는 도지사한테.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권역 설정할 때는요, 국장한테 권역을 지정받는다. 저번 시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권역 지정한다라는 표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X였습니다. 저번 시험은요, 광역도시니까 광역시장이
권력을 지정할 수 있다. X였습니다. 도지사, 국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면 달 뜹니다. 자, 권력이 딱 결정이 딱 되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느냐? 일단은 먼저 권력을 정해서 도시 간에 합의케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에 합의해서 안 돼서 권력이 나왔지만 한 번 더 권력을 정한 상태에서 지정권자의 입체 감독하에서 서로 합의하게 한다. 합의한다.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가 합의해서 공동 수립한다가 원칙입니다. 또요. 시도의 돈의 시약원이면 시약원수가 합의해서 공동 수립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지정권자였던 자 누굽니까? 국장과 도지사가 또 승인권자입니다. 다시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일일이 세워서 통지해 준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요. 권력을 제정해준 국장과 도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계획이죠. 상위계획은 도시들 계획을 지배할 수 있죠. 당신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세워서 방향 설정 해주겠다. 따르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됐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다.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도시 단위에서의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도시점 군하면은요. 모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와 군이 도시점 군이라고 했습니다. 요 단위에서 세우는 계획이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뭐냐? 요 특광시군에 수립한 계획인데, 요거는 기본계획은요. 지금 당장 실천, 개발, 정비, 보전이 아니고 장차, 이 도시만의 장차 비전, 꿈을 설정한다 해서 이 도시들만의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상이 다 생긴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용인시인데요. 용인시에서 보시면요. 개발 가능지 가지고 기개발되어진 장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잘 안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억제할 곳이 노란색이 있습니다. 또 개발 불정지가 보시면요. 초록색이 쫙 되어 있습니다. 또 요 개발 가능지가 보시면 하얀색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할 때는요. 하얀색 장소 위주로 이렇게 또 이쪽에서 이제 정비 위주로 해요. 기개발지는 정비고요. 개발 가능지는 이제 신개발 사업을 하겠죠. 근데 파란색, 초록색 지역은요. 개발 계획을 세운다. 어찌 되겠습니까? 상위계에서 안 된다 했어. 합니다. 못해. 이렇게 해서 방향 설정을 해주면 상세하게 개발할 때가 되어지면 여기 개발 가능지란 이런 땅 위주로 해서 개발지를 세워라. 이게 그러면 그 집행이 된다. 얘기죠. 불능하다. 해서 못한다. 이런 식의 결정한다. 해준되었습니다. 자, 모든 도시는 꿈을 세워야 된다. 기본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직접 꿈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시와 군도 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모든 특광시장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립한 이 계획을요. 특별시, 광역시는 규모가 큽니다. 서울시는요. 눈치 안 보고 지가 스스로 결정, 확정,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경기도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시와 군들은요. 경기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꿈은 체급이 큰 인천, 서울은 직접 결정을 하지만은요. 해당 각종 어떤 시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는 도지사한테 기본계획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는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요, 기본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절대로 기본계획에 개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안 해요. 좀 더 확대되어서 별 볼상은 3월달에 더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가 중요하죠. 이런 장기 발전 계획도 실천을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게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계획이죠. 딱 보니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이건요, 해당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에서 지금 당장 개발한다, 정비한다,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 계획인데, 요 계획은요, 보시면, 우리가 앞서 계획들은요, 수립한다, 또 승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입안합니다. 입안하고 결정한다. 왜? 이 계획이 딱 나오면요, 법률적으로 구속력, 권리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법처럼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 누가 하느냐? 딱 보니까요. 역시 이것도 도시의 입안 상현이니까 도시의 장들이 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와군이 입안한다. 원칙이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도 입안합니다. 그런데 4대강, 또 뭐 각종 어떤 신공항 등의 거대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국장은 또 입안할 수 있다. 또 도 단위에서 사업도 참 많이 합니다. 입안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국장, 특광시군뿐 아니고 국장, 도시사 다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청장은 입안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은요, 입안 못합니다. 못하지만요, 입안권자한테 입안해주세요. 이렇게 요청, 제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있다 해서 입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요, 할지 말지 여부 통보는 해준다. 며칠 안에 45일 안에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입안상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안할 수 있는 상도 세 가지 제안만 냈습니다. 뭐요? 기지개입니다. 기반시설 좀 설치해주세요. 확충해주세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세울 바에 상세하게 지구단위 계획 세워주세요. 이거 하고요.
개발지능구역 정해주세요. 요 세 가지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고 토지 용도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제한 못합니다. 못하고요. 기반시설 설치에 달다. 이거하고 지구단위 계획상과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지구의 지정, 요거만 지구 제한이 가능하다. 기지개 이렇게 말하죠. 기지개만 제한 가능해요. 다른 건 제한 못합니다. 제한 한 대에서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부는 통보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일 안에. 그 다음에 이 많은 기반 사항들을 한 번에 동시에 위반 못한다 해가지고요. 일단 상위 계획에 맞게 위반해야 되고요. 또 순서 있게 차등도 위반한다. 또 뭡니까 저기 서울시에서 지하철이 16개 있습니다. 그럼 저기 어딥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2호선, 2호선 또 하나 더 만드는데 우리 대전시도 광역시니까 10개 놓겠다. 안 되겠죠. 규모에 맞게 위반해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당신들 감당하게끔 위반해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반되었으면 결정합니다. 결정.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이 편이 계속 나옵니다. 위반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시, 도시사도 위반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도 위반을 할 수 있고요. 해당 시와군도 위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시사, 시장, 군수란 표현 딱 나오면 위반권자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불리하지만요. 앞으로 이유는 법문의 표현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오늘 배우실 49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딱 보시면, 아니요. 2개 넘어갑니다. 2개. 딱 넘어가 보시면 5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딱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런 표현.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로 결정한다. 딱 되어있죠? 여기 딱 보니까 오른쪽에 나오네요. 보세요.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가 원래 결정권자입니다. 이들이 결정했습니다. 또요, 위반권자 표현은요, 지금 안 나왔지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표현 딱 나면 위반권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위반한 사항들, 국장이 결정한다. 할 겁니다. 특광도시사, 시도가 위반했다. 시도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안 되는 시장과 군수는요, 결정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전부 다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시장군수 딱 나면요, 조금 하나 딱 빼놓고요, 전부 다 도한테 다 신청합니다. 시장 군수가 딱 나면요, 어떤 사항이든 전부 다 도지사한테 전부 다 신청 전부 다 합니다. 딱 하나 빼놓고 지금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안. 저거 한 가지만 자체 결정하고요. 그 외엔 전부 다 여기였습니다. 전부 다 시군한테 다 토스해서 신청을 다 합니다. 소상이 뭐 기본계획 승인 신청, 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신청, 전부 지행도면 승인 신청, 전부 다 신청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딱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다음 주에 배울 사항인데 저것만 딱 자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토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요, 국장과 시도, 시장군수가 위반권자고요. 결정은요,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권자인데 시장군수일 때란 결정이 이 표현 딱 나올 때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요 정할 때만 딱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는 표현 딱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전부 다 도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도지사가 서울시장이 위반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한 사항이 있다라죠. 바로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서울시하고 양주시 또 어정부시 사이사이에 전부 다 벨트입니다. 이거 만약에요, 서울시한테 해라 줘버리면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는 국토장관만이 결정합니다. 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 통제가 센 곳인데 이건 전부 다 해양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또요, 오늘 배우십니다. 시가조정구역. 시가를 조정한다. 요 구역이 원래 저번까지는 말입니다. 국토장관의 전속 결정사항인데, 있으면 시도한테,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건요, 대도시가 없습니다. 없어요. 도지사가 말입니다. 이 안양시나 또 일산시 같은, 일산 같은 큰 시들 보시면요, 그 사이에 개발을 엄청 하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결정을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신설되어진 멋진 곳이죠. 입지규제 최소고요. 입지규제 최소한다. 입지규제를 최소한 풀어준다. 이걸 서울시 주면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국장관이 전속 결정한다. 전속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번 주에 간단하게 배우셨네요. 보시고요. 자, 결정할 때 결정되면 효과가 있죠. 자, 결정되어진 사실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결정 효력 발생. 자, 어떤 장소에 보시면 저번 주에 간단히 설명했지만요. 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문서로 합니다. 자, 서울시장이
자, 우리 서울시 중구에 창신동 일대에 보면 뭐 14번지에서 85번지 땅을 이쪽이 주거 지역인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 지역 변경한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되어시면 이러한 내용을 딱 보고 서울 시민들 저는 전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몰라. 창신동 주민도 잘 모릅니다. 몰라. 이 사실을 동묘역 있는 곳에서 일정 반경, 일정 거리, 바로 역 사거리에서 북쪽, 동쪽에 있는 이쪽이 그렇다 하면 대충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형 도면을 따로 고시한 날부터 결정 사실이 그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보시면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작성 같이 해서 같이 고시하기 때문에 발표되어진 순간부터 같이 나오는 것이 보통 현실이지만 따로 한다면요 지형도면까지 작성 고시해야 고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장소가 보니까요 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딱 짓고 싶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을 딱 지으려고 건축 계획을 세워서 허가받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 2층만 건물이 딱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요 일대의 고도 지구에서 높이 40m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딱 합니다. 그러면요 20m, 보통 80m 나옵니다. 80m 건물이 올라가야 될 것인데 갑자기 그 위에 40m 발표가 딱 되었다. 할 때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2층입니다. 끝이냐? 이미 착수한 것은요 무시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착수하면요 계속 20층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착수 안 했죠?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제한이 또 발생한다 했습니다. 또 하위기간 항상 5년마다 상위계 부합을 위해서 재정비 검토도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붙게 된 것이죠. 이까지가 저번 주에 배우신 사항들이었습니다. 보신 적은 기억나시죠? 보신 경우가 있다만 아시면 된다 했습니다. 상세히 공부는 지금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그만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토지 용도 지역을 배우십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세 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용도 지역은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요, 우리 계획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이 도시 관리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 상에서 1번,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토지의 용도지역. 이게 딱 나옵니다. 그쪽 땅을 개발하든요, 보존하든 정비하든 거기에 걸맞는 토지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 어딥니까? 관리지역, 저 시골 농촌 관리지역에다가요,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예뻐요?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 못합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은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많이 지을 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쪽에 도시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쪽 지역의 성격을요 도시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줘야 된다. 절차가 이제 나올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지역을 이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이걸 배우십니다. 일단 앞으로는 말입니다. 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판서를 좀 하고요. 판서 좀 하고 나서 비임을 통해서 내용 복습 확인하고 또 판서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빈반 계속 오니까 좀 집중도가 좀 다운되니까 비임을 판서를 좀 하면서 책을 보면서 비임을 수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올 것이니까 일단 먼저 책을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이거 배우십니다. 용도지역 여기서 두 개 나옵니다. 그냥 시험에.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제1절, 그 제도 의의,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보시면요. 제도적 의의는요, 국토 계획 및 용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의 국토에 대해서 특정한 용도에 따라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구역을 도시관리계로 구분 지정하고 각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 결정 공식하시면 별도의 조치 없어도 모든 토지 소유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딱 되겠습니다. 요건요 법문의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 의의를 위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침해가 있다. 손실보상 일절 안 됩니다. 자기 토지가 농림적이다. 또요 어떤 상업적이다. 이런 토지의 성격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이 참 차이가 크지만 요에 따르는 손실은 일절 보상을 못한다. 느낌만 딱 갖고 넘어갑니다. 한 장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바로 제2절. 이 박스 상은요, 나중에 한 3월달이나 5월달쯤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실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딱 이제 50페이지 가시면 제2절.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 자, 지금부터는 법문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2조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줄을 딱 끊어서요. 또 그 옆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토지는 정부토는요. 토지의 쓰임새가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쓰임새 정해지지 않은 토지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1차적으로요.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그 쓰임새가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결정이 되어져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복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한 토지는 한 개 용도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필지 일대 보시면요. 딱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땅이 좀 크다 보면요. 한 필지인데 반쪽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또 반쪽은요. 어떤 주거지역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도 용도지역은 중복 안 되게 정부통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용도지역이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구분이라 부릅니다. 구분. 자, 좀 책에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제 오른편 딱 가시면 용도지역 구분, 종류가 딱 나옵니다. 해서 이미 다 두 번 보신 내용이죠. 도시, 지역. 또 그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한 장 딱 넘어가니까요. 다시 관리지역, 그 안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크게 도간 농자의 큰 4대 구분 속에서 크게 도간 농자의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구분? 범준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9가지 중분이 있습니다. 도시는 주상공녹지, 또 관리는요 보생계에서 이 중분류 9가지도 불이 법률에 여기 분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사이에 또 상세하게요. 몇 개입니까? 21가지로 또 상세 세분을 하고 있어요. 21가지. 요 21가지 세분상은요. 대통령령에서 세분한다. 이것도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법에서는 크게 4가지, 9가지. 또요. 대통령령은요. 21가지로 세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는요, 이까지고요, 대통령령에서 21개로 세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법령입니다, 법령. 이미 설명은 다 되었죠? 1, 2, 1, 2, 3, 중 1, 6은,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 그 성격들 다 기억나십니까? 자, 청원용 주거는요, 양호하다. 일반 주거는 편리하다. 주는요, 편리함을 넘어서 상업지역처럼 보인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전형에서 1, 2정은요, 차이점이 양호한데 단독 공동 차이점이다. 또요, 일반 1, 2, 3정은요, 청수죠. 저청, 중청, 중고청. 그 다음에 준주거는요, 주거지역 중심이래. 상업기능이 보완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상업지역 중 1, 6은 했었죠. 보니까요, 중심, 도심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요, 도심이 아닌 거대한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또요, 유통하면 옆에 동대문시장이죠. 동대문시장 24시간 일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하면 주거지역 근처에 큰 상업지역을 말한다. 합니다. 또 공업지역, 저일준이죠. 전용 공에 나온다. 일반 공에 안 나온다. 다음에 주는요. 공장 작다. 주택 포함되어 있다. 이게 있습니다. 다음에 녹지, 보생자였죠. 보주는 도시 내에 보전 필요한 녹지다. 또 생산 녹지는요. 도시 내에서의 농업적인 생산 때문에 개발을 유보한 곳이다. 개발 유보한 곳입니다. 다음에 자연 녹지는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될 것인데 그 전에 미리 약간 제한받지만 개발에 허용이 되는 곳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권리적 보생계였죠.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처럼 관리한다. 또요, 계획까지는 도시처럼 관리한다. 했습니다. 농림지역은요, 그 논산이 참 많지만, 농가산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요, 그 많은 농가산들 가운데서, 그 많은 농가산들 가운데에서요, 그 많은 논산들 가운데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분류가 쫙 되었죠. 그래서 1, 2, 1, 2, 3, 중 1, 6은,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가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빨리 좀 외워두세요. 오늘 보시면 이거 외웠을 때 좋은 것이 납니다. 좀 하자 좀 작죠. 작은데 요거는 반드시 중개사 하시면 필수 암기사항 제1번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외우지 마시고 요것만 좀 빨리 외워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국토의 종류, 쓰임새 요거 가지고 우리가 중개를 출발하고 끝을 맺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쫙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용도지역이 법에 있는데 이것 말고 더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법이 바뀌면 원해도 법이 안 바뀌면요. 더 얘의 조항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법에 있는 딱 21가지 가지고 정해주고 바꾸고 해라. 라는 제한 없습니다. 절대 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곳 가시면요, 용도지구는 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용도지역은요, 만들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계속했으니까 이건 딱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핵심만 딱 파가세요. 뭐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딱 뭐 양호, 일반, 1, 2, 3조,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도심지, 또 일반적인 상권이 있는 곳이다. 유통, 뭐 24시간 일한다. 이렇게 핵심만 탁탁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상세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50페이지에 3번. 두 번째입니다. 저 두 번째네요. 용도지역의 지정. 이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또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용도지역. 법에 있는 이 종류를요, 특정 장소 토지에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하는 그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세분한다. 자, 밑에 나와 있죠?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시광역시 도지사 용도지역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사는 큰 시, 대도시는요, 자체 용도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안 되는 저기 양주시장, 또 가평군수는요, 용도지역 결정 못 합니다. 입안에서 도한테 전부 다 결정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뭐라죠? 예, 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 요들이 도시관리계, 바로 도시관리 결정권자들이 도시군관리계 요 입안 결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 고시함으로써 용도지역이 정해진다가 대원칙입니다. 원칙. 알겠죠? 용도지역 토지의 종류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급 이상만이 도시관리계를 통해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발표 고시가 되어야 정해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을 딱 보세요. 오른편 별표 3개입니다. 오른편 박스 다 외우세요. 오른편입니다. 53페이지는요, 별표 전체가 3개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페이지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이건요. 자, 그런데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 절차,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가 원칙인데, 아니다. 이거 안 해도 용도지역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과 2번 또 3개 상이 있습니다. 3상이 있는데요. 제 엘리멘트는 아직 필요 없고 2개만 먼저 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말이 보이죠? 첫 번째 딱 보시면, 자, 여러분 공유수면 나옵니다. 공유수면. 여러분 공유수면 하면요, 공법은요, 바다입니다. 바다 말합니다. 바다. 절대 강이나 하천, 강이나 뭡니까? 강이나 하천이나 또는 뭡니까? 저기 저수시, 호수 말 안 합니다. 한국은요, 강줄기와 호수는요, 절대 매립 못 합니다. 그런데요, 매립지는요, 바다는 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는데 절대 호수나 강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매립할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매립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매립 목적이 없이 자기가 가진 토지가 바다에 붙어 있어. 자기 땅에. 자기 아파트를 매립한다. 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 매립은요, 허가 받고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바다 메꾼다 할 때 목적이 꼭 필요하거든요. 개인들 메꾸면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그 어떤 사업할 때만 딱 매립하게 해주는데, 매립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공법을 처음 입문할 때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가 안 되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 토지가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저번, 우리 2014년도 토지는요, 10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요, 한쪽 길이가 1km, 한쪽 길이가 2,000km의 땅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매립을 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지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간척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는데, 보세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을요, 자, 아이고, 분필이 막 깨지네. 이쪽 지역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바다였는데요, 뭡니까? 방부제 딱 쌓아가지고 흙을 부어서 매립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요 목적이 농경지 확보를 위한 매립이었다고 합니다. 해요. 근데 그 인근 땅이 뭐냐? 요 주변의 땅들이 뭐냐? 전부 다 농림지역, 농사, 토지였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요, 보세요. 땅이 탄생이 되었으면 해당 지역의 시장이 입안돼가지고요, 요들 중에 일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땅이 탄생이 딱 되었으면요, 요 땅에 대한 성적 부여를 위해서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적이 뭐냐? 농경지다. 인근 도시가 뭐냐? 농림지역입니다. 같은 목적이라. 그러면요, 이럴 때는 요 매립 같은 목적일 때는요, 요 매립 공사 끝나고 준공 검사 받는 날부터 이 땅도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그 인근 토지와의 지역 성격을 비교를 또 해봅니다. 했을 때 같은 목적일 때가 특례입니다. 목적이면요,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이 토지는요,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게 딱 나옵니다. 나요. 따로 그 복잡한 입안 결정 필요 없이 바로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이 땅도 농림지역입니다라고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은 되었는데 전 국민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 이 사실도 중요한데 딴 거는요 전부 다 결정 고시까지 등을 본다 하는데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간주가 되지만 따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도시의 장들이 발표 고시는 한다. 그냥 저것만 딱 넣으세요. 해서 보이십니다. 첫 번째 1번의 근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2번입니다. 그러면요, 자, 매립 목적이, 자, 보니까 농경지를 위한 목적인데, 인근 토지가 뭐냐? 농림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배후 토지가 같은 목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한쪽은 농림, 한쪽은 주거. 두 토지에 걸쳐서 매립을 합니다. 두 군데에 걸쳐서 매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복잡하지만요, 원칙입니다.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요 입안 결정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짧게는요, 길게는 몇 년 걸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왜 농경지 만드느냐, 뭐 상업지 만들자, 막 그 소원 성토 엄청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땅이 되었어. 땅이 되었는데 같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땅에 대한 성격을요 도시군의 입안 결정에서 밟고 있는데, 그럼 땅이 되었는 이 땅은 땅이 아닙니까? 땅이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몇 장을 좀 뒤에 볼게요. 뒤에 보시면 그 상이 또 나옵니다. 그 상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세요. 84페이지 보십니다. 84페이지 왼쪽에 3번 딱 보십니다. 요것도 별표 3개 하세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84페이지에 왼쪽에 위에 3번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 딱 보이죠?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참 잘 나옵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보니까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는요, 뭐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이십니까? 일단은요, 토지가 결정이 안 되어지면 결정할 때까지는요, 도관농자 중에서 제일 센 제한 받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요, 행위제한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결정할 때까지는 이 땅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중에서 제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냥 보신 김에 그 밑에 또 보세요. 2번입니다. 방갈로 2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지역은요, 요 안에서 다시 주, 상, 공, 녹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지역인데 어디가 주거지역, 어디가 상업지역 구분 안 되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요, 그 상세하게 이쪽은 주택, 이쪽은 상가, 공장, 지역을 구분할 때까지 이 땅은요, 일단 제일 센 제한 받는 녹지로 봅니다. 녹지도 보생자 녹지죠. 그 중에 제일 센 보전자 붙는 녹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생계 관리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이 보생계로 구분 안 되어진 관리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분할 때까지는요, 보생계 중에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자 붙는 관리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은 일부러 많이 만들어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전관리 하고 결정을 해주나, 또 그냥 세분 안 되어진 관리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럼 구태여 그 장소를 보전관리 이렇게 정해주면요, 지역 주민이 이제 압니다. 이 앞에 빼자. 그냥 관리만 해도 보전인데 굳이 뭐 이걸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해주기 참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땅을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이 땅을 다 매입을 합니다. 가지고 관리지역, 요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안 되면요, 보전관리입니다. 일부러 세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지역에 많습니다. 지역 군청에서 일부러 여기 굳이 보전관리란 이 말이 붙는 순간부터 땅값이 다운되니까
이 말을 빼도 보조관리 제한받는데 굳이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런 적이 참 되게 많습니다. 하나마나. 그래서 읽었던 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나마 이제 3번에 1, 2번, 2번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해서 금방 보신 이 내용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한 그 목적 가지고 인건소재 비교해서 같은 목적일 때는요, 절차 밟지 않고 검사 받는 그 날부터 인건소재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해버린다. 그런데 같이 않거나 두 군데에 걸쳐서 매립되어지면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 고시가 필요하다. 그까지는요, 일단 자연환경 보존적 제한받게 된다는 요 문장이 이제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반갈로 2번이 있네요.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시간 딱 되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